아침 8시 서울 변두리 원룸가 앞에 고급 외제차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츠와 BMW들 사이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주변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런 고급차들이 이 동네에 나타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낡은 원룸에서 한 여학생이 나왔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복을 입은 채로 졸린 눈을 비비며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를 보자 정장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여학생은 당황한 표호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희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남자들은 더욱 깊게 인사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어제 저희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던 평범한 여학생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깐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이 기다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을 하루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어젯밤 11시 그 여학생 민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10,000원짜리 2장이 이번 주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 월세 3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하며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던 그때였습니다. 으악!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며칠을 씻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민지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즉시 119를 불러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병원 가요. 제가 함께 갈게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시면 수술비를 선불로 내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민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족이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될까요? 응급수술이라 대략 8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지의 통장 잔고는 고작 9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낼게요. 그렇게 민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김민지 19살. 서울에서 혼자 원룸을 얻어 살며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워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죠.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민지는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시급 4,500원, 한 달 월급은 겨우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벽 2시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라면을 끓여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은 라면값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민지가 대신 정리해주기까지 했죠. 학생이 이런 데서 뭐하냐? 가끔 손님들이 타박하듯 말했지만 민지에게는 이 일이 절실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생활비 30만 원, 학비 200만 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새벽 5시 신문 배달 아저씨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매일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냐?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제가 독립하고 싶어서요. 사실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빚에 쪼들리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지가 집에 용돈을 보내드려야 할 상황이었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항상 똑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겨우 마련했지만 다음 달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니 냉장고 안에는 우유 한 팩과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민지는 계란 하나로 계란말이를 만들어 끼니를 때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민지도 한때는 그런 평범한 대학 생활을 꿈꿨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민지는 항상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민지야, 우리 오늘 노래방 갈래? 가끔 친구들이 불러주지만 민지는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미안, 오늘 아르바이트 있어서.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점점 민지를 부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지 스스로도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죠. 그래도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밤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민지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것이었죠.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배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민지였기에 그날 밤 쓰러진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고작 몇십만 원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 말입니다. 그날 밤도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11월이었죠. 휴, 이번 주도 끝났네. 민지는 주머니 속 2만 원을 만지작거리며 걸었습니다. 이번 주 알바비에서 월세를 빼고 남은 생활비였죠. 라면과 계란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악. 민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괜찮으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가로등 아래 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낡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며칠째 씻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면 혹시 모를 위험을 생각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지는 즉시 할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민지는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숨쉬기 힘들어하시고 가슴을 아파하세요. 구급대원이 위치를 물어보자 민지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은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탁해진 눈동자로 민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말씀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민지는 할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추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할아버지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기며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병원은 저희가 모시고 갈 테니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구급대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신데 굳이.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함께 가서 필요한 것들 도와드릴게요. 민지는 주저하지 않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민지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꼈는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금방 도착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할아버지는 민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랫동안 거리에서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민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아니시면 제가 할아버지를 돌봐드릴게요. 민지의 단호한 대답에 의사도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그리고 이 선행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말입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린 후 간호사가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되었는데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민지는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다행히 빨리 발견하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말을 망설이자 민지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보호자가 아니시면 치료비를 선불로 내셔야 해요. 병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족이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혹시 할아버지 신분증이나 연락처 같은 게 있을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지품이 거의 없으세요. 낡은 지갑 하나뿐인데 신분증도 들어있지 않고요. 민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지만 치료비가 얼마나 될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될까요? 응급처치와 이틀 정도 입원비를 포함해서 대략 8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통장 잔고는 고작 90만 원이었거든요. 다음 주 월세 30만 원을 내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민지의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꼭 지금 내실 필요는 없어요. 사회복지사와 상담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하지만 민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금액이 적지 않은데. 네, 괜찮습니다. 민지는 ATM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고 카드를 넣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정확히 90만 원이 있었습니다. 80만 원을 출금하고 나니 잔고는 고작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로 써야 할 돈까지 모두 할아버지 치료비로 내버린 것이었죠. 여기 있습니다. 민지가 현금을 건네자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도 아니신데. 할아버지가 빨리 나으시는 게 중요해요. 수납을 마친 후 민지는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민지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가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짐까지 지워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 연락처 아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친구분이나 아는 분이라도. 아가씨, 나 같은 늙은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와서 안부 확인할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을 나서며 민지는 핸드폰으로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만 원. 이번 달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시면 그걸로 충분해. 민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역시 자신을 구해준 이 선량한 아가씨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아직은 모르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민지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잔고 10만 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 써버렸구나. 민지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과 5,000원짜리 두 장이 전부였습니다. 동전까지 합쳐봐야 25,000원 정도였죠. 책상 위에는 각종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월세 고지서에는 빨간 글씨로 11월 30일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월세 30만 원, 휴대폰비 7만 원, 전기세 3만 원. 민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부족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우유 반 팩과 계란 3개, 그리고 라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은 버텨야 하는데. 민지는 한숨을 쉬며 계란 하나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야 했죠. 계란도 아껴가며 먹어야 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민지야,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다른 알바생이 들어와서 쉬어도 돼. 평소라면 고마운 일이겠지만 지금의 민지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이틀치 알바비가 날아간다는 뜻이었거든요. 사장님, 그냥 제가 나갈게요. 괜찮아요. 아니야, 넌 요즘 너무 많이 일했어. 좀 쉬어. 사장님의 배려였지만 민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니라 돈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이번 주 알바비가 들어와야 월세를 낼 수 있는데 이틀을 쉬면 부족할 게 뻔했습니다. 민지는 다른 알바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단기 알바를 찾아봤지만 대부분 경험자를 우대한다거나 즉시 시작하기 어려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배달 알바라도 해볼까? 하지만 민지에게는 오토바이도 없었고 도보 배달은 시급이 너무 낮았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평소 어울리지 않았던 민지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까?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민지가 집에 보태드려야 할 형편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민지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월세를 못 내면 어떻게 되지? 쫓겨날까? 민지는 원룸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월세를 3일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길거리에서 살아야 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거리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병원비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곤란해졌지만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만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한 일이야. 사람 목숨이 돈보다 소중하니까. 민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해결책이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할아버지 역시 병원 침대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선량한 아가씨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 보답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걱정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알바를 더 찾아봐야지. 민지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침 7시 반.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기지개를 켜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날씨라도 좋네. 하지만 커튼을 걷는 순간 민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원룸 건물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벤츠, BMW, 그리고 민지가 이름도 모르는 외제차들까지. 모두 번호판이 다른 최고급 차량들이었습니다. 뭐지? 민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고급차 5대가 자신이 사는 허름한 원룸가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옆에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차들이 웬일이지? 민지가 살고 있는 곳은 대학가 근처의 낡은 원룸가였습니다. 월세도 30만 원 정도로 저렴한 동네였죠. 이런 곳에 저런 고급차들이 나타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혹시 어떤 연예인이라도 사는 건가? 민지는 호기심에 좀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민지가 사는 건물 입구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마 우리 건물에 누군가 찾아온 건가? 민지는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대학생을 찾아올 리 없었거든요. 아무튼 신기하네.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까?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지 씨 맞으세요? 정중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병원에서 연락드리는 겁니다. 어제 박철수 어르신 치료비를 내주신. 아,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민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회복되고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민지 씨 주소를 아냐고 물어보시는데 혹시 알려드려도 될까요? 뭔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민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면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주소를 알려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지인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민지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혹시 민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누구세요? 김민지 씨 맞으시죠? 저희는 어제 민지 씨께서 도움을 주신 어르신과 관련해서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정중한 자세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래 주차되어 있던 고급차들이 정말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요. 하지만 남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분입니다. 민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어제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건 당연한 일이었고, 그때 남자들 중 한 명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지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차들까지. 민지가 말을 망설이자 남자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구해주신 그 어르신이 저희에게는 매우 소중한 분입니다.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어져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다고. 맞습니다. 혈육은 없으시지만 저희 회장님께 은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민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저희는 동양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동양그룹. 민지도 들어본 적이 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큰 회사였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런 큰 회사와 무슨 관계가? 오래된 사연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지만 박철수 어르신은 저희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민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요? 네,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런 분을 당신이 구해주셨으니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다시 깊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자신을 만나고 싶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학생 신분으로 그런 큰 돈을 선뜻 내주시다니. 남자는 민지를 바라보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릅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그분을 구해준 사람이 이렇게 선량하다는 것도. 민지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를 만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네, 지금 병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함께 말이에요. 그때 민지는 자신의 차림새를 내려다봤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복에 낡은 운동화. 대기업 회장을 만날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가도 될까요?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모든 게 꿈 같았거든요. 정말 제가 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당신이 한 일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남을 구하려는 마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민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젯밤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갑자기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민지는 간단히 외출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벤츠의 뒷좌석에 앉으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버스를 타고 다니던 길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민지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회장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더 많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긴장한 채로 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석호 회장님이십니다. 올해 78세이시고 평생 박철수 어르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서 멈췄습니다. VIP 병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민지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는데 왜 이렇게 큰일이 된 건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입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고급스러운 병실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에는 어제 봤던 할아버지가 깨끗하게 씻고 병원복을 입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가씨. 박철수 할아버지가 민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지가 다가가자 할아버지 옆에 서 있던 노인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양그룹 김석호입니다. 민지는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김석호 회장은 민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민지라고 합니다. 김민지. 나이는 어떻게? 19살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부모님 성함을? 아버지가 김대호 씨 아니십니까? 민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김석호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의자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민지야. 민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민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나는 내 할아버지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석호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9년 전 내 아버지가 집을 나갔을 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인연을 끊는다고 했다. 그때 내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는데 민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정말 네가 내 손녀다 민지야. 회장은 일어나서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19년 동안 너를 찾고 있었다. 너희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연락을 끊고 살아서. 민지는 충격받은 채로 박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석호의 오랜 친구다. 옛날에 석호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었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망해서 거리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석호가 나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런 몰골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어제 네가 나를 구해줬을 때 석호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가 네가 김민지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김석호 회장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용서해다오. 할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이렇게 오랫동안. 민지는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사업 망하신 것도. 그래, 내가 도와드려야 했는데 너희가 어디 사는지 몰라서. 회장은 후회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민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견뎌왔던 모든 어려움들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라, 민지야.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김석호 회장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네가 철수 형을 구해준 것도 자신의 전 재산을 써가면서까지 남을 도운 것도 정말 자랑스럽다. 박철수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고마운 건 민지가 나를 구해줘서가 아니라 석호와 민지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야. 병실은 감동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19년 만에 가족 상봉.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민지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야? 갑자기 웬 전화? 아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라니. 설마. 네, 김석호 할아버지요. 제가 우연히. 아니, 우연이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9년 전 자존심 때문에 집을 나온 일, 그리고 그 후로 연락조차 할 수 없었던 세월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민지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이제 다 해결됐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세요. 빨리 와서 할아버지를 만나봐요. 며칠 후 오랜만에 김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석호 회장의 집 거실에서였죠. 박철수 할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김대호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석호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대호야. 너무 고집만 부렸구나. 아버지의 도움 없이 혼자 해보겠다고 나갔다가 결국 이렇게 실패하고.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니냐. 민지의 어머니도 시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민지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은 무슨. 우리 민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김석호 회장은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아르바이트 하느라 고생한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그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학업에만 집중해라. 할아버지가 모든 걸 지원해 줄 테니까.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움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그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김석호 회장은 손녀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을 하나 만들어주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 말이야.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우리 민지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나를 구해준 건 단순히 내 목숨을 구한 게 아니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석호와 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잖니.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줬고. 할아버지도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민지의 말에 박철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말이죠. 김석호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보여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진정한 사랑이었어.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 당연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요즘 세상에.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라. 부모님의 그 가르침이 결국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지는 따뜻한 손길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들을 돕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죠.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소중했거든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고객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부잣집 딸인데 왜 여기서 일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분들이 좋아서요.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지의 작은 선행 하나가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했고 가족을 재회시켰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어려워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한 번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친절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